영어 말하기가 잘 안 된다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제까지 그렇다라면 말을 할 때 자음은 이렇게 두세요. 모음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어의 호흡은 이래요. 강세 혹은 인토네이션이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다라고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 듣기도 잘해야 되고 소통으로서의 언어인 이 영어를 어떻게 좀 편안하게 구사할 수 있을까라는 명제를 놓고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언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단어를 몇 개 외우고 문형과 어떤 형식에 맞춰서 그래머에 맞춰서 그것들을 끼워 맞추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뱉어낸다고 이게 소통으로서의 도구가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언어가 생겨난 그리고 쓰여진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와 또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세의 어떤 시사적인 내용들도 좀 알아야지 대화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이런 전치사들을 알아요. 이런 단어들을 알아요. 그런데 왜 내가 말이 안 될까요? 라고 고민을 한다면 실제와 우리가 하는 고민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를 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인 1980년도만 하더라도요. 당연히 쓰고 읽고 그거에 대한 시험 결과로서 어떤 성적을 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저희 영어 공부의 최선이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소셜 미디어도 너무 많이 발달돼 있고 유튜브도 많잖아요. 우리가 들을 기회도 많고 말할 기회도 많은데도 여전히 영어를 쓰고 또 읽고 이게 영어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제 영어 성적은 이렇지만 제 영어 실력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거 제 영어 실력 아니에요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가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 깨야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겠죠. 제가 친구들하고 영어 대화를 한다던가 영어 훈련을 위해서 like let's speak in English 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그 친구들은 생각을 해내면서 뭐 영어를 배우고 있는 거니까 당연하겠죠. 교과서적인 어떤 말만 하고 있다라고 또 힘들어해요. 제가 영어를 막 말을 하면은 "Well, that's exactly what I want. That expression."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서 and then they go back and said, I might need to study more expressions or idioms or phrasal words." 그런 expression은 어떤 영화를 보면 되나요? 어떤 책을 읽으면 되나요? 어떤 공부를 하면 되나요? 콕 집어서 팁을 좀 주세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건 역시 공부를 해서 머리에 집어넣은 다음에 어 나중에 말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외운 것을 내가 말을 할게요. 저는 그걸 듣고 싶어요. 그걸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영어를 습득했던 스타일을 한번 나눠 볼게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영어 공부를 사실 잘 해본 적이 없어요. 토플이나 토익이라든가 대학교 때 저희 전공 과목 이외에는 어떤 강좌를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팝송 듣는 게 제 영어 노출의 전부였죠. 그걸 즐겼던 거고요. 물론 뭐 어학 연수를 몇 달 갔다 왔긴 했는데 놀러 간 거였고요. 결혼을 하고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와서 이제 그때부터 영어를 부딪혀서 접해야 됐던 게 제 영어 공부의 시작이었어요. 미국에 와서 학위도 없었고요. 그냥 들으면서 또 말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저는 영어를 실전에서 습득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만 28 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적이 전혀 없어요. 토플이 얼만지 토익 점수가 얼만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영어가 많이 늘었겠죠. 그렇게 저는 실전에서 접한 영어를 물론 갖고 와서 학습을 해야 되고 습득을 해야 됐기 때문에 기억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보통 한국 분들은 영어 단어를 들으면은 저게 스펠이 뭔지가 먼저 딱 고민이 되고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딱 듣게 되면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기억을 해 와서 집에 와서 공부를 하건 연습을 하건 다시 반복을 하건 했어야 됐기 때문에 의무로 가지고 왔었어요. 즉 syllable or intonation 그 통째로 갖고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단어의 스펠링이 8개, 9개의 알파벳으로 돼 있다라면은 저는 3개의 음절로 외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들은 즉시 머리에서 반복을 해야지 그게 외워졌기 때문에 anthropology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그러면은 anthropology라고 크게 강조가 되는 커다랗게 보이는 음이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최대한도로 그거를 내 안에 가지고 와서 뜻도 몰라도 되고 스펠링도 몰라도 되는데 통째로 그렇게 습득해서 집에 와서 따로 학습을 하는 그런 패턴을 썼었습니다. 그렇게 when I listen to spoken English, I have to get it as a segment or group or unit. 제 귀에 가장 먼저 들렸던 거는 그렇게 syllable 그리고 가장 크게 들리는 음의 느낌 그것 때문에 intonation, the pitch contours가 제일 먼저 들렸어요. 그리고 단어만 듣고 왔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expression 자체를 다 통째로 갖고 왔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쉬운 단어 2개로 이루어진 phrasal verb 같은 것들은 뜻은 모르겠고 해석은 안 되는데 그냥 통째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I need to put it out. 이런 단어를 put out이라는 정말 쉬운 단어를 예를 들면 제가 몰랐다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put it out, put it out 이라고 그 통째로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이게 무슨 뜻인지 찾아보든가. 근데 이미 저는 그거를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뜻은 나중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절로 피치 컨투어가 습득이 된 채로 그 다음에 내 머리를 쓰는 이런 듣기를 계속 한 게 따로 영어 공부를 한 다음에 알파벳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단어가 어떻게 발음이 나는지를 거치는 게 아니라 먼저 뜻이나 어떤 정확한 표현 용법이라던가 문형이라던가 이런 걸 떠나서 뭉텅, 뭉텅 가지고 왔고 말을 할 때도 뭉텅, 뭉텅 그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였어요. 이렇게 유닛으로. 그렇게 말을 하기가 쉽게 들은 뭉탱이가 들은 유닛이 말을 할 때도 통째로 생각이 나게끔 훈련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똑같은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걸 거예요. 한국 분들은 unstressed syllables or unstressed words들을요. 드러내기를 너무 힘들어 하세요. 와서 이렇게 했는데 뭐 to, the, at 안 들린다 그러세요. 걔 발음 안 했어. 그 안에 더가 있었다고? Yeah, I want to give you an advice. I need to give you an on이 안 들린다 그러는 거예요. Like out of the blue, it was so 이런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out of the blue 외우면서 너를 넣는지 안 넣는지를 들으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out of the 이게 리듬에 맞춰서 피치 컨트에 맞춰서 굉장히 아래 떨어져 있는 the 이게 들리고 그대로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어떤 unstressed syllable이라든가 unstressed words들이 고민이 되지를 않았어요. 이게 외워야 되는 스펠링으로 브레이크다운 된 어떤 단어들이 아니라 통째로, 통째로 들리면서 그걸 외우기 위해서 내가 입으로 또 반복을 해야 되니까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가 그 자리에서 다 돼버리는 거예요. 뜻은 몰랐습니다. 대화 중에 뜻을 모르는 경우에 내가 반드시 물어봐야 되면은 물론 물어봤죠. "그게 무슨 뜻이야?" 다 이렇게 말해 줄래. "Excuse me, what was that again? I'm sorry, I don't get it." 이렇게 말을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80%만 알아듣고 넘어가도 괜찮은 그런 대화에서는 넘어가서 집에 가지고 와서 나중에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오디오북이라든가 다른 영어 듣기에 노출을 시키면서 학습을 할 기회는 습득을 할 기회는 따로 가졌겠지만 말하는 그 자리에 가서 내 발음을 연습을 한다든가 내 듣기를 뭐 어떻게 막 분석을 해서 이해를 해서 습득을 하는 그런 머리 굴리기, 머리 쓰기는 제가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걸 하고 있으면은 내가 굉장히 버벅거리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너무 머리를 많이 쓰지 않는 듣기를 했었어요.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그 통째로 이렇게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unstressed words or syllables 이런 것들 투두둑 들렸고요. 제 귀에 또 상당히 민감하게 들렸다라는 거는 저기에 소리가 안 나네. consonant clusters. 자음자음자음 하면서 굉장히 에너지가 약하고 힘을 써서 열심히 말을 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민감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다른 분들하고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발음을 하세요."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발음이 되는데 그분들이 그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아 consonant cluster가 이분들한테는 힘들구나.'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알았지 들으면서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부분이 되면서 저는 그 즉시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공부로서 영어를 너무 많이 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깨고 빼고 이거는 이중고를 겪어야 되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더라고요. 이게 영어가 좀 초보시고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민감하게 듣는 그런 훈련을 좀 더 많이 하시고 나서 들으시면은 스펠링을 먼저 공부를 하고 듣는 것보다 이 방해 요소가 적은 상태에서 영어 듣고 말하기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상태가 돼서 영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너무 아카데믹하게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영어 듣기를 하실 때 '없구나. 이 발음이 없구나. 이게 이렇게 뭉텅이로 들리는구나.'라고 민감함을 가지고 따라 하시다 보면 들으면서 '이게 스펠링이 뭐지? 저게 무슨 뜻이지?' 거기에 하나 꽂히면은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가. 막 계속 고민하시는 그런 듣기 하지 마시고요. 좀 가볍게 터시고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일지라도 안 들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을 민감하게 듣는 훈련을 하세요. 우리가 너무 네이티브처럼 완벽하게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지 않아도 충분한 대화는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막 훌륭한 익스프레션 이런 거 하지 않아도 쉬운 듣기, 쉬운 말하기 이것만 하셔도 대화가 참 즐거우실 거예요. 이 소통이라는 거는 소통에서 오는 만족감이 있는 거지 경연 장소가 아니잖아요. 무대가 아니에요. This is not a stage for you to perform on. 너무 어려운 단어들, 안 들리는 단어들 캐치하려고 힘 주시지 마시고요. 힘 좀 빼시고 it's so easy expression. 아마 놀라실걸요. 굉장히 많은 phrasal verb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두 개의 단어로 연결이 돼 있는데 내가 그거를 활용을 편안하게 해내지 못할 때가 정말 많다라는 거 느끼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통째로 드러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습득해낼 수 있는 듣기, 그 다음에 말하기는 어떻게 쉽게 정복하고 그 정복을 위해서 훈련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볼게요. 헤일이었어요.